JTBC 뉴스 특보를 시작합니다. 내란죄 피의자가 대통령인 대한민국. 국민들의 혼란, 궁금증은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 속도는 빨라지고 있지만 두 기관이 마치 경쟁하던 듯 수사를 펼치고 있고 잘 되겠느냐 이런 걱정도 많은 국민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긴급 체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오늘 안에 구속영장 청구를 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도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긴급 체포 요건에 해당하면 체포를 할 수는 있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옆으로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그리고 정치부 박사라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박 기자에게 오전에도 역시 오늘 국회가 분주했는데 국회 법사위에서 나왔나요? 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출국금지 지시를 했다는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네요. 네, 지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오동훈 공수처장이 출석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 질문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이 내란 수계 피의자가 이 국군 통수권자인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자 오 처장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 지금 이행은 안 됐지만 수사관들에게 지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에서 지금 검사 15명, 수사관 36명 정도 투입될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또 내란죄 수사가 다 할 때까지 나머지 수사들은 좀 미루기로 했다. 이런 발언도 나왔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국회 법사위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를 지시했다. 아직 이행은 안 됐습니다만 지시했다라는 그런 발언이 법사위에서 공수처장에 의해서 나온 상황입니다. 자, 박사라 기자. 그리고 국회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열고 앞으로 또 이른바 질서 있는 로드맵 이런 거 좀 의논하지 않았겠습니까? 국회 상황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오늘 국민의힘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됐기 때문에 예. 정확히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이제 조금씩 이제 알려지고 있는 정도인데요. 네. 일단 질서 있는 조기 퇴진에는 당론을 모이기는 했는데 정확히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 조기 퇴진을 하고 국정 혼란을 이제 수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시점과 방식은 없고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그 용어만 지금 나오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국정을 이제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덕수 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공동으로 국정 운영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한한 체제라고 하는데 이거는 야당뿐만이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비판이 많습니다. 또 윤 대통령의 퇴진 시점을 두고도 당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친윤계, 이른바 친윤석열계는 대통령의 퇴진 시점을 가급적 늦추고자 하는 분위기입니다. 예를 들면 2026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지방선거까지 치르고 난 뒤에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서 물러나는 방안도 거론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1년 반이 지나서야 대통령이 퇴진할 수도 있겠죠. 반면에 친한동훈계, 친한계는 윤 대통령이 6개월 이내에 빠른 시일 내에 조기 퇴진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조기 퇴진 로드맵을 두고 당내 이견이 큰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군요. 민주당 상황도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민주당은 아시다시피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이 국수본에 고발하겠다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당초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했다가 국수본으로 바꾼 건데요. 한 총리가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만큼 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검법 이 수사 대상에 배제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작성 중이기는 하지만 제출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도 내란죄로 고발하고 이미 추경호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내란죄로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내란죄로 고발한 데다가 한동훈 대표까지 이 내란죄 공범의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비쳤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당에 어떻게 국정 운영과 수습을 맡기겠느냐? 맡길 수 없다. 윤 대통령이 지금 당장 즉각 사퇴하든지 아니면은 야당은 매주 탄핵안 표결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고발 국수본으로 하기로 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공동 담화문을 발표했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그 둘 중에 한 명, 한덕수 총리는 민주당이 고발을 하기로 확정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님. 네네. 일단 공수처장이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 방금 속보로 들어왔는데요. 네. 윤 대통령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하라고 일단 지시를 한 상황이다. 네. 지금 제가 이 속보 내용을 보고서도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네. 현직 대통령을 출국 금지 지시했다라고 공수처가 국회에서 발언한 이 상황, 뭐 여야를 떠나서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참담한 상황이고요. 어쨌든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 피의자가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정치권 전체는 물론 이제 국민들도 대단히 혼란스럽고 또 대외적으로도 국가 신인도를 비롯해서 그동안에 대한민국이 쌓아왔던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신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태로워진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뭐 안보 상황에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는 합니다만 언제 또 안보 상황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국군 통수권자가 저런 처지에 놓여 있다 보니까 예. 그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대단히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런 상황을 종식시키는 게 지금 어쨌든 헌법소의 책무를 지고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탄핵 표결에서 국민의힘이 이 표결에 불참한 것이나 지금 이 순간까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당내에서 여러 갈래 어지러운 얘기들이 나오는 걸 보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대로 질서 있는 뭐 조기 퇴진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가장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의 방안은 헌법 절차에 정해져 있는 대로 탄핵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선 직무를 정지시켜 놓고 과연 이게 대통령 측의 파면에 이를 만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인지에 대한 최종적인 심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례 때 보더라도 탄핵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불안과 혼란은 없었습니다. 예. 당시에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서 국정에 공백이 없도록 진행이 됐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그 다음 대선으로 질서 있게 이행이 됐거든요. 그게 지금과 같은 이런 혼란 상황보다 훨씬 더 혼란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좀 잘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공수처장이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를 지시했다라는 속보가 국회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를 지시했다. 하지만 아직 이행은 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금 박 전 의원께서 군 통수권자를 언급했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국방부 대변인과 기자단의 브리핑에서 이 부분이 나왔습니다. 잠깐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국군 통수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대통령께 있습니다. 내란 수계 피의자가 국군 통수권을 가져도 되나요? 가져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물으시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에게 있습니다. 그래도. 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과 기자단의 질의응답을 보셨는데 현재 국군 통수권자가 누구냐라고 확인을 한 그런 장면입니다. 박 전 의원님, 이게 뭐 당연합니다만 네. 현직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인 건 맞으니까요. 하지만 국민들은 진짜 맞아? 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대변인도 원칙대로 일단 답을 하긴 했네요. 이게 상당한 모순입니다. 예. 군 통수권자가 군권을 동원해서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기도했다. 그런데 여전히 그 피의자가 군 통수권자다. 대단히 모순된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 불안할 수밖에 없고요. 그에 앞서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군 통수권에 대해서도 마치 대통령이 직무에서 배제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에 대통령이 그 직무에서 배제되고 권한대행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는 헌법상 대통령이 고리되거나 예. 아니면 사고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그거는 뭐 대통령이 갑자기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 자진 사퇴를 하거나 탄핵을 당하거나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을 때 해당하는 건데 예. 그런 상황이 아닌데 총리에게 이 대통령의 권한을 부분적으로든 전체적으로든 위임할 방법이 없습니다. 군 통수권은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빨리 이 모순된 상황을, 이 불안한 상황을 해소해야 됩니다. 자꾸 이제 일각에서 질서 있는 퇴각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질서 있는 퇴진을 할 건지도 지를 밝히고서 이게 국회와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그 방안도 지금 없거든요. 그 방안에 대해서 여당 내부에 합치된 견해도 없는데 예. 자꾸 국민들한테 그걸 믿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더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여전히 군 통수권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있다라고 일단은 국방부도 공식적으로 확인을 한 상황이고요. 그제죠. 지난주 토요일에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제2차 계엄령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지만 오늘 국방부에서 군 통수권자 이런 언급을 또 하면서 많은 불안감을 표하는 그런 온라인 여론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당연한 법적인 상황을 모순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온라인에서 또 하나 조금 논란이 됐던 또는 많은 비판을 받았던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불참해서 비판 여론을 우려하는 같은 당의 김재섭 의원에게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면서 논란이 된 게 있는데요. 영상 먼저 보시고 조금 더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예 불참하면서 투표가 불성립된 가운데 윤상현 의원이 김재섭 의원에게 탄핵 반대에 따라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모레, 1년 후에 국민은 또 달라진다고도 말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재섭 의원이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고 밝혔습니다. 내가 어제 그저께 김재섭 의원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요? 김재섭 의원이 형 따라가는데 형 자기 지역에서 엄청나게 욕먹는다. 어떻게 해야 돼? 윤상현 의원은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무소속 가도 다 찍어주더라라고 얘기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야 재섭아 나도 박 대통령 탄핵 앞장서 반대했어. 나 끝까지 갔어. 근데 그때 나 욕 많이 했어. 나 욕 많이 먹었어. 그런데 1년 후에는 다 야 윤상이 의리 있어. 좋아. 그 다음에 무소속 가도 다 찍어주더라. 너 봐라 내가 16년 이치면 계속 무소속 가도 살아온다. 그래서 지금 당장 걸 수 있다. 예. 그러나 내일 모레 1년 후에 국민은 또 달라져. 우리가 어떻게 하긴 나름이야.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과 관련해 최소한 1년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네, 윤상현 의원이 어제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김재섭 의원과 같은 당의 김재섭 의원과 나눴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주었고요. 참고로 오늘 오전에 김재섭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윤상현 의원 유튜브 발언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서 제 이름이 언급되고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 나간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의총장에서 윤상현 의원에게 악화된 민심을 전달하고 당의 대응을 촉구한 것이 전부다. 일방적인 발언을 기사로 다루는 것 삼가달라라는 입장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박 전 의원님, 네네. 의원 생활을 하셨으니까요. 네. 이런 얘기를 진짜 하나요, 의원들끼리? 속내가 저런 속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 그걸 저렇게 공공연히 발화한다는 걸 지금 이 시점에 저는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예. 저게 정말 국민의힘 의원들의 평균적 인식이라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우리 헌정체제의 구성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고요. 네. 또 윤상현 의원은 다선 중진 경험이 많은 의원이시잖아요. 헌법 수호의 책무를 가진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이 사태의 책임을 크게 느껴야 되는데 후배 의원이 고민을 토로하는데 시간 지나면 다 잊혀지고 원래 국민들은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과거에 어떤 공직자가 예. 국민들은 다 개돼지다 이런 발언을 했다가 파면을 당하기도 했고 근데 그 말이 원래 영화 대사긴 한데 많이 회자가 됐는데 저는 뭐 그런 인식의 다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그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탄핵 트라우마를 얘기하면서 예. 그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데 그 탄핵의 트라우마는 국민들의 트라우마가 아닙니다. 당시에 정권을 잃고 정치적으로 힘들었던 그 정당의 트라우마일 수는 있어요. 근데 계엄군이 총을 들고 국회에 들어가는 장면을 다 목도한 국민들에게 고작 자신들이 정권이 잃었던 트라우마를 얘기하면서 자신들을 지켜달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 염치 있는 그런 행동인지 모르겠어요. 저런 분들이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 선서를 하고 국회에서 이런 국정 운영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로서는 지금 놀라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면 김재섭 의원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젊고 촉망받는 보수정당의 의원이었습니다. 저도 네.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후배였는데 지난 밤에 판단은 정말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았다. 이게 당의 구성원으로서
당론에 그 구속받는 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데 예. 지금 그보다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 점을 후배이자 또 제가 좋아했던 정치인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방금 박 전 의원님이 언급 잠깐 해주셨는데 이 방송을 윤상현 의원이 방송에서 이런 발언을 한 시점이 바로 어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탄핵 표결로 많은 국민들이 허탈하게 국회 앞에서 집으로 발길을 돌리고 몇 시간밖에 안 지났던 정말 그냥 쪽잠만 자고 지난 그 바로 일요일에 이런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윤상현 의원뿐만 아니라 지역구 그 주민들께서 예. 굉장히 많이 분개하고 또 속상해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들은 자기 당의 당리당략 또 자기 당의 운명 이것도 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국민의 운명이고 국가의 아니고 그리고 우리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런 점에서 더 무겁게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근에 며칠 사이에 보이고 있는 모습 중에 가장 실망스러운 대목은 자신들의 지위 또 자신들의 권력 여기에 너무 집착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국가의 안위 또 국민의 운명인데 이게 그 계엄군이 나타나서 우리 헌정 체제를 중단시키고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깨버렸고 그로부터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불안해서 어제 같은 경우에 거의 뭐 수십만의 국민이 여의도에 모였는데 이런 상황을 왜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직시하지 않고 외면하려고 하는지 개탄스럽습니다. 네. 어제 오늘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윤상현 의원의 유튜브 방송 영상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좀 속보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리고 많은 또 증언과 또 제보와 주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성장군 출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오전에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새로운 주장을 내놨습니다. 지난 12월 3일 계엄령 선포 당시 국군 정보사령부도 개입했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북파 공작원 등 최정예 요원을 선발해서 국회 침투해서 국회의원 체포에 동원하려 했다 이런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이 주장을 한 김병주 의원을 직접 전화로 연결해서 지금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김병주입니다. 예, 먼저 정보사 소속 북파 공작원을 동원해서 의원을 체포하려는 정황, 구체적으로 어떤 제보를 받으신 겁니까? 네, 실제 정보사에 근무하고 있는 믿을 만한 소식통으로부터 정확히 제보를 받았습니다. 정보사에 있는 HID 부대가 있습니다. 예전에 HID 부대라 하죠. 북파 공작원들을 해서 체포조로 한 20여 명 비상계엄이 벌어졌을 때 대기를 시켜서 출동 준비를 갖췄다라는 제보였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해 주시죠. 네, 인원들은 10월 30일 날 정보사령부에서 체포조를 할 정예 요원들, HID 요원으로 선발을 추천해달라 해서 각 직책들 그 팀별로 아주 뛰어난 한 10년 이상 무술이 아주 뛰어난 인원을 추천을 했고요. 이때 아마 정보사에서 한 20명 리스트를 만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11월 7일에서 14일 사이에는 사령관의 지시로 휴가 제한을 인원은 휴가 가지 말고 부대에 그냥 있어라라는 거죠. 혹시 모를 사항에 대비를 하기 위한 건데 예. 아마 이때도 비상계엄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뭐 여건이 안 돼서 비상계엄이 안 일어나니까 이걸 인원들은 부대 대기로 끝났고요. 그리고 비상계엄이 내려졌던 12월 3일 날은 오후 비상계엄 내리기 직전인 오후 5시경에 네. 서울 수도권에 있는 모처로 직결을 9시까지 해라라는 저녁 9시까지 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때는 한 4일에서 5일 정도 숙박할 수 있으니까 4일 정도의 짐을 챙겨서 오라고 해서 거기 부대들이 좀 여기저기에 부대가 산재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관련 인원들이 갔었는데 그래서 저녁 21시부터 그 다음날 비상계엄 기간이 끝나고 해제가 되고 그 다음날 4일인 새벽 5시에 이제 직결된 가운데 대기를 하다가 해제가 돼서
해산 명령에 따라서 부대로 복귀했다라는 제보입니다. 아하,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하면 10월 30날에 20명 정도 정예 요원을 뽑으라고 정보사 차원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뽑았고, 그리고 11월 7일부터 14일 사이는 휴가 제한, 이 인원들에 대해서 휴가 제한이 있었고, 그리고 그 문제의 1, 2, 3, 12월 3일 계엄령 발표가 있었던 그날 오후 5시부터 밤 9시까지는 수도권 모처에서 대기하고 있어라, 이런 명령을. 아니요, 그때 5시에 그 부대들이 예. 서울까지 오기에는 수도권까지 오기는 한 4시간씩 이상 걸리는 부대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5시에 서울 모초로 직결을 해라, 부대에서 출발해서 이동 명령을 받아서 저녁 9시에 이제 서울 모초에 직결을 해보니까 한 20명 정도 거기에 모여 있었고 대기를 했다 이거죠. 이 12월 3일 밤 9시에 서울 모초에 집결이 돼 있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당일 밤 10시 23분에 긴급 특별 담화를 통해서 계엄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네. 다음 날 새벽 5시쯤에 이 20여 명의 인원들은 해산했고, 그런데 그 해산 한 30분 전쯤에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발표를 한 상황은 사실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말씀하신 그 정예 요원, HID라고도 이제 몇 명은 HID가 섞여 있다고 알고 있는데, HID라고 하면 저는 영화 실미도로 익숙한 그런 인원인데 그야말로 인간 병기라고 불리잖아요. 근데 이 네, 네. 주장이 사실이라면 무장하지 않은 국회의원 체포에 이렇게까지 정예 요원을 동원하려 한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며칠 전에 다른 의원이 제보 받아서 저한테 확인했을 때는 그럴 리가 없다. 북파공작원을 그런데 투입했겠냐라고 길을 의심했고 그럴 리가 없다라고 했는데, 제가 나중에 그 부대원으로부터 정확히 제보를 받고 참 길을 의심하고 깜짝 놀랐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북파공작원 HID 부대 같은 경우는 적진의 침투에서 요인을 납치하고 또 주요 요인들을 필요하면 암살까지 하는 전문으로 정해야 된 부대지 않습니까? 예. 그 부대를 준비를 했고, 이것은 또 벌써 10월 말부터 인원을 선발해서 준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치밀하게. 네. 다행히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가 돼서 다행이지, 비상계엄이 해제되지 않고 계속되었다면은 아마 4일쯤은 임무를 받아서 은신하고 있든가 또 피하고 있는 국회의원이나 또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본인들이 찍은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다녔겠죠. 그러면 무자비한 체포가 이루어졌으리라고 봅니다. 예. 민주당 김병지 의원과 제보 내용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보사가 동원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윤석열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추정하십니까? 당연하죠. 여기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되어 있는 거죠. 비상계엄 시 인원들을 불려들어서 대기를 시켰고 한 것은 윤석열, 김용현으로 이어진 김용현, 그다음에 정보사령관으로 이어진 라인이 가동됐고, 여기 더 문제는 또 지휘계통으로 정상적으로 이런 것들이 불려들인 게 아니라 일부 지휘관계 지휘계통은 뛰어넘어서 점조직처럼 이렇게 불러올린 것 같아요. 아하. 예를 들면은 이 부대를 이용하려면은 대통령이 장관에게 지시하고 장관은 합참의장에 지시하고 합참의장은 정보본부장이 그 하급자니까 정보본부장, 그다음 정보본부장이 정보사로 지시하고, 그리고 정보사는 해당 부대장한테 지시하고, 그럼 밑에 대대 대 이렇게 쭉 해야 되는 건데 일부 계층은 아예 스킵을 해버려서 하고, 또 지 단위로 모은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정예 요원 5명만 좀 추천하라 해서 추천해서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다. 그 인원이 갖고 왜 갔는지도 모르고 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또 더 큰 문제라고 보여지죠. 네. 예. 그러면 국정원 차장이 주장한 그 윤 대통령이 싹 다 정리해라고 직접 전화해서 지시했다, 뭐 이런 것과 비슷한 연장선이라고 보십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씨라고 하겠습니다. 이제는 내란 죄인이니까. 그래서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자신의 정책에 반대되는 그룹을 다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비상계엄을 내려서 총칼로 이 세력들을 다 썰겠다. 그 세력 속에는 민주당 국회의원도 포함돼 있고 예. 방송인 김어준 씨라든가 뭐 여러 포함이 돼 있다고 전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을 총칼로 썰어버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마무시한 부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대까지 동원을 했는지 기가 의심하고 너무 놀랍고 참 경악할 지경이죠. 네. 네. 실미도 영화로 익숙한 HID 북파 공작원 요원들이 국회에 투입되려고 했다는 그 제보를 관련해서 지금 김병주 의원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자, 앞 사안과 별개로요. 국방부가 오늘 오전에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현재 국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당연한 말인데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국민들이 너무 불안하죠. 법적으로는 국군 통수권자가 지금도 윤석열 씨가 맞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비상계엄을 했을 정도로 황당하고 저는 완전 정신이 나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도 국군 통수권자가 윤석열 씨면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전쟁을 불사할 수도 있는 거고 국지전을 유도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요. 완전히 시한폭탄 아닙니까? 그래서 네. 빨리 국군 통수권자로서 임무를 정지시켜야 된다. 그럼 정지할 수 있는 거는 탄핵밖에 없는 거죠. 본인 사퇴하든가 탄핵을 내서 빨리 정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은 꼭 탄핵이 성사될 수 있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기에 동참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 전 국민들이 불안해서 잘 수가 없는 지경이고 특히 국군 통수권자가 저렇게 되니까 군도 대단히 혼란합니다. 국군 통수권자가 지금도 대통령이다. 이렇게 발표하는 국방부의 현 사정이 얼마나 그게 불안하다는 걸 방증하는 겁니까? 예. 그것만이 아니라 한미 동맹에도 차질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외교에도 그렇고. 예. 그래서 빨리 사퇴하든가 아니면 이번 토요일 날 꼭 탄핵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연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 연결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준 의원님. 예. 지금 김병주 의원이 이제 제보를 받고 오늘 민주당 최고위에서 주장을 한 내용이라고 표현하는 게 지금은 정확한 것 같습니다. 계엄령 당시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특수부대 말고도 네. 그 최정예 요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북파 공작원 요원이 섞인 한 20명의 요원들이 서울 모처에 대기하고 있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참 믿기 어려운 얘기들이 자꾸 사실로 밝혀지고 있어서 정말 놀라운데요. 우리 국군정보사령부 그 산하의 그 북파 공작 부대는 대적 활동을 하는 부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주적이 북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방백서상. 근데 이 국회에 그런 요원들을 투입해서 주요 인사들을 연행하려고 했다. 저는 그게 당일 비상계엄의 내란의 성격, 또 쿠데타로서의 성격을 뚜렷하게 말해주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계엄 시에도 현행범이 아닌 이상 계엄법에 의해서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엄사령관이 행정이나 사법의 권한을 일부 대신할 수 있어도 입법권에 있어서는 조그마한 침해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더더구나 그 헌법상의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해제 활동을 방해하는 것 자체가 내란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을 그런 특수부대를 동원해서 연행하려고 했다는 게 사실로 확인된다면 저는 이거는 뭐 명백한 내란이고 쿠데타의 성격이 뚜렷해지는 거라고 보고요. 지금 어쨌든 뭐 검찰, 경찰 또 공수처까지 나서서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 제보들 또 이렇게 제기되는 새로운 사실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확인해서 수사 결과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긴급 체포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긴급 체포는 영장 없는 체포지 않습니까? 근데 현직 대통령을 영장 없는 체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대통령 경호실을 인력하고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게 될 겁니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라도 즉시 직무정지가 필요하고 그건 탄핵 이외의 길이 저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오전에 제보 내용을 주장한 내용, 이것도 아마 수사기관에서 상당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밝혀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국회도 매우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류정화 기자, 민주당이 오늘 한덕수 총리를 고발하고 탄핵까지 검토한다고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한 총리도 참석했다는 이유인데요. 같은 혐의로 총리의 탄핵안 제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어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함께 이 국정을 챙기겠다면서 이른바 한한 체제를 공식화했는데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법적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민주당은 오전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발의했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9시 20분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는데요. 김 여사 특검법은 이번이 네 번째 발의인데 이런 시국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가 관심입니다. 내란 특검법은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특검 수사를 통해서 법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는 건데요. 내란 특검법에서는 이 국회의 특검 추천권을 빼고 법원 행정처장과 대한변협회장 등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반대할 명분을 최대한 배제하려 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민주당은 이 두 가지 특검법을 새로 발의할 대통령 탄핵안과 함께 이번 토요일 14일 본회의에 올린다는 방침입니다. 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네, 그리고 국민의힘 상황도 급박하게 돌아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것, 그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 오늘도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부터 최고위원회와 긴급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민주당의 이 추가 대통령 탄핵안 발의와 그 앞으로의 국정 수습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고위에서는 이 대통령 퇴진 시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지만 결론은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전국 안정, 국정 지원, 법령 검토를 위한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아무튼 의견차가 지금 많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제 발표했던 이른바 한한 체제에 대해서는 당 내에서도 탄핵이 안 된 대통령을 무슨 근거로 직무 배제하려 하느냐 이런 공개적인 반발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 후에 이 사선 중진 의원들과 만나서 의견 조율에 나섰고요. 지금 오후에도 이 회의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당 내에서는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는 문제를 놓고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친윤계 윤상현 의원은 탄핵 후에 2, 3개월 뒤에 조기 대선을 하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면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탄핵에 반대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명확히 했고요. 반면 친한계에서는 대통령은 지금 탄핵 혹은 하야를 피할 수 없다 이런 언급이 나오면서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1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참여하겠다 이런 기류도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JTBC 류정화입니다. 네, 이번에는 경찰청 수사 상황 챙겨보겠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오늘 오전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해서 첫 공식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국수본의 브리핑 내용이 뭔지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준우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국수본이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죠? 네, 국수본 측은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긴급 출국 금지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 긴급 체포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조금 전 민주당은 조태영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도 내란죄와 직권 남용 혐의 등으로 국수본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법률 검토 결과 국수본에 고발한 게 맞다면서 고발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경찰이 조직의 수장인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도 칼끝을 겨눠야 하는 마당이라서 수사 공정성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수본도 이 부분을 분명히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브리핑에서요, 경찰법상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감독 지휘 권한이 없다라고 했는데요. 이 말인즉슨 조 청장이 수사 지휘 라인에서 빠져 있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은 앞서 이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 그리고 국회 경비대장 등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고위직 3명에 대한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받았는데요. 3명 모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수사에 상당히 협조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수사기관들끼리 지금 수사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각자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검찰은 오늘 국군 방첩사령부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을 했죠. 경찰 수사와 별개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 모두 수사하지 말고 우리에게 이첩을 해라 이렇게 밝혔는데 공수처, 검경 모두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오동훈 공수처장은 내란 수계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는데요. 특검이 구성되기 전까지 이 세 수사기관 간의 주도권 다툼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가수사본부에서 JTBC 박준호입니다. 네, 지금 이 수사가 경찰 그리고 검찰 그리고 공수처까지 나서서 이 세 기관이 뭔가 자존심 싸움처럼 흘러가는 그런 영향도 있는데 박준호 기자가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박사라 기자. 검찰 수사 상황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죠. 지금 국수본과 공수처와 수사권 주도 갈등이 좀 벌어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일단 방금 들어온 속보 소식부터 제가 좀 먼저 전해드리면요. 예. 이 법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고 지금 방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언이 나왔습니다. 한 10분 전쯤에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고요. 동시에 여인영 방첩사령관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로써 공수처도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지휘를 하고 법무부도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 이런 셈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공수처장이 앞서 법사위에서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아직 이행이 안 됐다라고 법사위에서 그런 언급이 나왔는데 조금 전에 국회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답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 금지가 됐다라고 법무부 발로 이번에 확인이 됐습니다.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했다는 소식 방금 들어와 있습니다. 2024년 12월 9일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이 비상계엄 혐의로 출국 금지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국회에서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 금지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내역이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여러 기관에서 공수처, 또 검찰 여러 군데에서 통보를 해서 이에 대해서 판단을 했고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했다라고 했고요. 오후 한 3시 반쯤으로 시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후 3시 30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분 전쯤에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이 출국 금지가 된 상태라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님, 예. 앞서 공수처장이 지시했다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좀 논평을 들었는데 네.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이 출국 금지가 됐습니다. 출국 금지는 전 당연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이 군 통수권하고 마찬가지로 대단히 모순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외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대통령이 G20 회의를 비롯해서 정상 외교를 다녀왔는데, 근데 대통령이 출국 금지를 당하면 그런 외교 활동을 어떻게 하죠? 그리고 다자간 지금 정상 회의나 혹은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는데 우리로서는 매우 중요한 그런 정상 외교일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내란 혐의를 받는 정부의 수반을 대화의 파트너로 외교의 상대로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외교도 지금 대단한 위기에 전 처해 있다고 보고요. 저는 그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공수처도 그렇고 이 수사기관들이 수사 속도를 내는 건 좋은데 저마다 경쟁적으로 수사권을 둘러싸고 서로 이렇게 경쟁하는 듯한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국회에서 지금 만든 그 특검 법안에 따라서 특검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원래 내란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어요.
윤 대통령이나 김영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 사건으로 예. 묶어서 내란 사건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게다가 이 정부의 검찰이 그렇게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때문에 검찰이 저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보내지 않는다. 이 점이 고려돼야 될 것 같고 네. 경찰은 수사권은 문제가 없는데 경찰청장, 서울청장이랑 경찰 고위직들이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공정성의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제 수사 역량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요. 그런 점을 감안하면 신속하게 국회에서 특검법을 제정해서 수사를 통합해야 되고 그때까지는 검찰, 경찰, 공수처가 각자 열심히 수사해서 그 결과를 특검에 이첩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을 발의를 해서 오는 토요일에 같이 본회의에 올린다는 방침까지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사라 기자, 다시 한번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출국 금지한 내용과 그리고 지금 세 갈래로 나눠진 수사기관의 상황도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예. 먼저 검찰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의 국가수사본부가 있고요. 공수처,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렇게 세 갈래로 나뉘어서 수사를 지금 하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검찰 특수본이 이 8일 오전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긴급 체포했죠. 그러니까 국수본이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특수본에서 긴급 체포를 하기 이전에 예. 이 김용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먼저 나섰던 건 경찰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뭔가 경쟁하는 그런 분위기가 외부로도 표출이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 두 기관이 이렇게 압수수색과 체포를 협의해서 진행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검찰이 경찰에 합수본을 구성하자고 제안을 했지만 경찰이 거부해서 이 합동수사본부 논의도 무산이 됐고요. 또 이런 가운데 이 공수처가 이 두 기관의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라. 이첩하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세 기관이 수사 경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동훈 공수처장이 오늘 국회 법사위에 나와서 얘기를 했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신청을 지휘했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이후에 오후 3시 반쯤으로 추정이 되는데 법무부가 마침내 현직 대통령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한 겁니다. 예. 사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수사기관들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좀 멈칫한다, 제대로 잘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항상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이 수사기관들이 너도 나도 서로 수사를 하겠다고 어떤 밥그릇 싸움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또 뭐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당에서는 이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를 두고도 좀 비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검찰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에 대한 내란죄는 검찰의 수사 범위에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직권남용으로 해서 예. 간다는 그런 지금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야당 일각에서는 이제 조국혁신당에서는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한다는 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 하면서 반대하고 있기도 하고요. 예. 이런 상황입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서 확인을 해준 내용입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 정도로 시각은 나오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가 됐다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라고 국회에 출석해서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앞서 공수처가 이미 수사 관계자에게 출국 금지를 하라라고 지시했다라고까지 확인이 됐었는데 그리고 이행이 안 됐다라고 확인했었는데 여러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출국 금지가 이루어졌다라고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시각은 오늘 오후 3시 30분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 금지 조치가 됐다라는 소식 조금 전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속보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JTBC 뉴스 특보와 함께 계속해서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님. 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금 이제 전 장관이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면직을 제거했습니다. 네. 징계성이 아니라 사의를 표명한 것을 그냥 받아주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이걸 돌려 말하면 대통령이 계속 인사권을 쓰고 있네? 국민들이 보기엔 이렇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앞서 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얘기하셨던 예. 대통령의 사실상 직무 배제라는 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쨌든 결재를 해야 국무위원회 사표도 수리되는 마당에 예. 앞으로
정부의 각종 어떤 의사결정에 있어서 총리가 많은 부분 책임을 가지고 권한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의 결재가 있어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직무배제라는 거는 사실상 성립되지 않는 얘기를 한다. 이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그에 대해서 소극적인 권한 행사 아니냐. 사표 내는 사람 사표 수리하는 것 정도는. 근데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그러면 앞서 이제 김건희 특검법하고 이 내란 특검법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게 이제 국회에서 통과돼서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 여부가 갔을 때 그러면 그 거부권을 만약 행사한다 그러면 누가 하는 거죠? 총리가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건 소극적인 권한 행사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근데 지난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이 와중에도 부결이 됐는데 별다른 사정의 변경이 없다면 또다시 거부권 행사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럼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그걸 두고서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허구적인 저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보고 예. 때문에 지금 이 상태를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키고 질서 있는 퇴진을 하는 것은 즉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탄핵을 하는 게 가장 질서 있는 말하자면 퇴진의 방법이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앞서 이제 군 통수권도 얘기했고 뭐 외교에 관한 권한 여러 가지 권한 얘기했는데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주식시장이 대폭락을 거듭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제가 이 불확실성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보기에도 또 우리 국내 경제 주체들이 보기에도 어떤 의사결정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이걸 빨리 종식시키지 않으면 우리 정치 불안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경제 불안, 외교 불안, 안보 불안, 총체적으로 국가가 불안 상태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이 탄핵이라는 걸 단지 무슨 야당의 당리당략 때문에 야당의 권력욕 때문에 시키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국가가 굉장한 위기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거듭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속보가 또 들어왔습니다. 공수처에서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비상계엄 사건 관련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를 신청했고 주무부서인 법무부에서 승인 조치하였다고 회신 받았다라는 내용도 공수처 발로도 들어와 있습니다.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를 하면서 또 여인영 방첩사령관 역시 출국 금지 조치가 됐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윤석열 대통령 출국 금지 조치가 됐고요. 또 여인형 방첩사령관 역시 출국 금지 조치가 된 상황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 이야기를 하나만 좀 더 해보면요. 네. 이상민 전 장관은 단순히 국무위원을 넘어서 지금 이 내란 이 혐의 자체에서도 주요 혐의자로도 거론될 수 있다. 이런 의심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당일날 행적을 보면 울산에서 행사를 하고 있다가 급히 상경을 했다라는 것도 알려졌고 또 이른바 이번 이제 이 불법적인 그런 비상계엄을 주도한 것이 이른바 윤 대통령과 고교 항맥으로 얽혀 있는 충안파다. 그리고 그 충안파의 핵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상민 장관이고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다가 계엄법상 비상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은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있습니다. 물론 이번 그 건의는 국방부 장관이 한 거고 이상민 장관은 본인은 몰랐다고 얘기합니다만 고지고대로 저는 납득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서 또 김영현 장관과 더불어서 수사기관의 주요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 뭐 피의자 전환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곧바로 피의자 전환이 될 수밖에 없는 그동안의 지위나 또 행적을 보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내란과 반란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는 피의자 신분이 됐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인사권이라는 걸 좀 다시 살펴보면요. 계엄 사태 사흘째인 지난 5일에 김영현 장관 사의를 수용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후임 국방장관으로 내정했고요. 윤 대통령이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날 지난 6일에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임명을 제가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또 다른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뭐 친인척 관련한 그런 구설수도 나오고 있었고요.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후임으로 오호령 국정원 특별보좌관 임명을 했다라는 그런 사실도 지난 6일에 확인됐습니다. 즉 계엄령 사태 이후에도 대통령은 꽤 큰 그 주요 직책에 계속해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고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의 직무배제라는 모호한 표현을 썼지만 인사권을 앞으로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상민 장관 후임도 윤 대통령이 뭐 머지않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도 국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되니까 예. 바로 이제 사표 내고 그걸 갖다 수리하는 형태로
면직이 이루어져 있고 이대로라면 조만간 후임 인사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 대통령의 직무를 사실상 배제할 방법이 없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때문에 국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떤 의사결정이든 해야 되고 그 의사결정은 전부 대통령의 의사결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 책임 총리 얘기하는데 책임 총리라는 것은 대통령의 국정 주도 하에 총리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혹은 총리가 실질적인 권한, 예를 들어서 국무위원 제청권이 총리가 헌법상 가진 굉장히 중요한 권한인데 그동안에 국무위원 제청권이 형식적으로만 운영이 되어 왔거든요. 이거를 명실상부하게 운영하겠다. 이게 책임 총리의 모습이지 대통령의 권한을 이를테면 거리 상태도 아니고 사고도 없는데 임의적으로 총리나 혹은 뭐 정당에다 일임한다. 그 자체가 굉장히 위헌적 발상입니다. 가능하지 않은 얘기고요. 예.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마치 정권인수위원회라도 출범하는 듯이 당과 총리가 윤 대통령의 직무를 사실상 배제하고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고 그 자체가 또 다른 위헌 논란을 부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다시 한번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법무부가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는 지금까지 전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수처도 공식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를 신청했고 주무부서인 법무부에서도 승인 조치를 했다라고 회신 받았다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현행 법령상 현직 대통령이 출국 금지 대상에서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제외된다라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사상 초유의 일이지만 법적으로는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간에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된 적이 없었고 또 출국 금지가 된 경우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2024년 12월 9일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이 사상 초유로 출국 금지가 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사라 기자. 네. 지금 국회 법사위가 지금은 아마 정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회가 되긴 했는데요. 예. 약 1시간 뒤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다시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예. 그때 다시 윤 대통령 출국 금지에 대한 자세한 또 질문과 답변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일단은 이제 출국 금지 같은 경우에는 그 국회 오동훈 공수처장이 그러니까 지휘 수사관들에게 출국 금지 지휘를 했는데 이행은 아직 안 됐다고 밝힌 바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내란 수괴 피의자가 국군 통수권자인 거는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예. 이제 오동훈 공수처장이 밝힌 겁니다. 네, 그래서 출국 금지를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법무부에서 3시 반쯤에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힌 겁니다. 네, 지금 이 시각 현재 국회 법사위 상황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국면이 국방위 그리고 정보위에서 많은 당일 정황들이 나왔던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수사 국면으로 넘어갔고 또 수사기관을 관장하는 법무부에서도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법사위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주목해서 보실 대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나온 대로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사상 처음으로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법무부가 비상계엄으로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인 현직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한 상황입니다. 박 전 의원님, 네. 지금 제가 온라인 반응도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뭐 속된 말로 이게 실화냐 이런 말도 있고요. 당연히 출국 금지는 당연한 것이고 빨리 체포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기지 않는 상황이 지난 12월 3일 이후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고 예. 12월 3일 그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놀라고 이런 일이 다시 이렇게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네. 불행한 일로 생각을 했는데 당일날 그게 우발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라기보다도 치밀하게 사전에 계획되고 준비된 그런 내란이고 쿠데타였다는 것이 지난 며칠 사이에 속속들이 확인되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때문에 수사는 불가피하고 저는 지금 각 수사기관들이 벌이고 있는 수사 속도 경쟁으로 봤을 때 뭐 늦어도
이달 중에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를 하려고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싶어요. 앞서 긴급체포 얘기도 나왔는데 긴급체포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탄핵이 이루어져서 직무가 정지되지 않는 이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 없는 체포는 그 과정에서 많은 충돌과 혼선을 빚을 거예요. 그러나 긴급체포가 아니더라도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든 혹은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든 하는 방법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내란이라는 이 피의 사실의 성격상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그렇다면 정말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는 거죠.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저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이전에 이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정치적 의사결정을 국회가 해야 된다. 때문에 수사기관이 먼저 대통령을 구속시키는 그러니까 현직에 있는 아직 직무가 정지되지 않은 그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상태를 사고로 볼 거냐, 권리로 볼 거냐, 아니면 여전히 직에 있는 걸로 볼 거냐 그에 따라서 정부 운영이 전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더 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우선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거고 그리고 그 직무 정지가 궁극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이 파면으로 이어질 건지는 뭐 몇 달간의 또 심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 권한대행이나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질서 있게 국정 운영을 해가면 됩니다. 네.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현직 대통령을 만약에 긴급 체포를 한다면 머릿속에 상상이 잘 안 가면 그러니까 뭐 한남동 공간으로 검찰 수사관이 가서 그러면 대통령실 경호원들은 또 아직까지는 현직 대통령이니까 경호를 하려고 할 것인가 등등 상상이 안 가거든요. 이게 왜 가보지 않은 길이고 경험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저도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현직에 있는 한 또 경호처는 그거를 방어하려고 나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건 어마어마한 혼란이죠. 때문에 그런 일이 가급적 일어나지 말아야 되고 가급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어쨌든 이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 선포로 인해서 피의자까지 돼 있는 대통령의 직무를 빨리 정지시켜야 된다. 그게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고 혼란을 방지하는 길이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헌법적으로도 따져볼 것이 많은데요.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국민 공동 담화를 했는데요. 여기서 한동훈 대표의 발언이 많은 논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에 대해서 국민들이 네가 뭔데? 라는 반응을 할 만한 발언이었다라는 취지로 비판을 했는데요. 그 영상 보고 그리고 나서 헌법적으로 또 따져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하여 국민과 국제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고 민생과 국격을 회복시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 명령에 따라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질서 있는 조기 퇴진 과정에서 혼란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하여 민생과 국정 차질 없이 챙길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일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통령이 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잠시 이선 후퇴를 시키고 국무총리와 여당의 대표가 나눠서 같이 행사하겠다는 이런 회계망측한 이런 공식 발표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헌법학자나 형법학자 같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전이라도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네가 뭔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뭔 자격으로 국정을 자기가 직접 구도 국무총리와 의논해서 정하겠다는 겁니까? 네, 어제 있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대국민 담화와 이에 대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반응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지금 제 옆으로 노희범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노 변호사님은 이제 헌법 연구관을 또 지내셨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좀 더 세심하게 따져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어제 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발언이 나가고 나서
이게 과연 헌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왜냐하면 당대표는 그냥 당원들끼리 투표해서 뽑힌 것이고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들이 주어진 권력이 아닌데 이게 뭐 대통령 배제하고 우리나라를 이끌 수 있겠어? 이런 의문이 바로 나왔거든요. 네. 우선 그 담화 내용의 요지는 이 두 가지로 좀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대통령이 대통령 직위에 있으면서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대통령의 권한을 여당과 정부에게 맡겨서 국정을 운영하도록 하겠다라는 이 두 가지입니다. 예. 근데 이 두 가지 전제 요건이 다 헌법적으로는 맞지 않다라는 거고요. 첫째, 대통령이 재직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다른 어떤 국가기관이나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위임하거나 이양할 수 없습니다. 헌법에 그런 규정이 없고 예.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첫째, 대통령이라는 헌법상의 지위는 국민의 직접 선출에 의해서 헌법에 의해서 부여된 국가 권력입니다. 네. 그 권력을 헌법의 규정 이외의 사유로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이양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그게 바로 민족 정당성이 없는 어떤 국가 권력이나 어떤 사람에게, 어떤 정당에게도 결코 위임할 수 없다는 거고요. 그건 개별적이든 포괄적이든 다 위임이 안 됩니다. 개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면은 대통령의 위임을, 대통령 권한을 얼마든지 위임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지금 편법적으로 그건 있을 수 없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나 여당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도 너무나 어이가 없는, 헌법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는 유일하게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권리되거나 사고의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인데 권리란 대통령이 재직하지 않게 된 때를 말하는 거고요. 사고란 대통령이 재직하면서 네. 실질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를 말합니다. 그는 사실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아니면 법률상 없는 데,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때인데 법률상 직무 수행을 불가능한 경우는 탄핵이 가결돼서 권한이 정지된 때를 말하는 거고요. 사실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라는 것은 뭐 중병으로 인해서 신병 문제가 있다거나 네. 그런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헌법적으로 따지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총 결과 발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국회를 통제하는 현 상황의 조기 수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의 실질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전국 안정화 TF 구성을 하기로 했고 그 TF 위원장으로 이양수 국회의원을 선임했고 의총에서 추인하였습니다. 예, 이양수 전국 안정화 TF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전국 안정화 TF 아직은 위원장인지 팀장인지 단장인지도 안 정해졌습니다. 편의상 TF 단장으로 임명된 이양수입니다. 빠른 전국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정의용 의원, 박수민 의원, 서지영 의원, 안상훈 의원, 김소희 의원을 우선 선임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한두 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이 어려운 상황이라 어떻게 하면 우리 당을 빨리 추스려서 조기에 전국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당장부터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점검하고 결정하고 당에 보고하고 또 그리고 국민 앞에 보고드리고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막 생겨서 뭐 질문하실 건 없죠? 임기 단축 문제도 조금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전국 안정화 TF를 구성하겠다. 그리고 TF장으로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을 선출했다라고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전국 안정화 TF를 구성했다.
라고 했는데요. 박사라 기자가 조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은 오늘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오전 11시부터 계속 마라톤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심지어 뭐 점심도 이 도시락으로 해결을 한 채 위총을 계속 이어갔는데, 그러니까 사실 전국 안정화 TF를 구성을 한다는 거는 뭐 오전에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어느 정도 나온 얘기였고, 결국에는 윤 대통령을 조기 퇴진을 어떻게 어떤 시점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결론은 아닌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뚜렷한 결론은 의원총회에서도 결국에는 나오지 않았다가 지금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다만 의총에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초선의 김용태 의원이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를 먼저 진행한 뒤에 이 결과를 보고 탄핵 여부를 판단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이른바 내란죄 특검법을 제안을 한 건데, 이 여당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특검을 진행하자는 의견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뭐 거국 내각을 구성하자, 그리고 윤 대통령이 뭐 최대한 빨리 퇴진을 해야 한다. 네, 이런 이야기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리고 또 방금 들어온 소식 계속 속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법사위에서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공수처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국 금지 검토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공수처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국 금지도 검토하겠다라는 의원의 질의에 따라서 답변을 한 것인데요. 김건희 여사 출국 금지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약 30분 전에 법무부가 현직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를 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으로는 공수처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국 금지 질의에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출국 금지가 된 상태고요. 공수처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검토하겠다라고 방금 전 답변을 한 내용까지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노유범 변호사님, 지금 안 그래도 여당이 향후 대통령 직무 배제를 상정하고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할 것인가, 이게 위헌적이지 않느냐라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셨는데, 방금 또 이양수 의원을 TF 단장으로 하는 전국 안정화 TF라는 걸 구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헌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지금 여당에서 전국 안정화 TF에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좀 알 수가 없고요. 지금 국정이 안정되지 않고 혼란 상황에 있는 것은 대통령 권력의 공백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헌법상 가장 중요한 국가 권력인 하나인 대통령이 스스로 직무를 국정을 운영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 헌법에도 없는 여당과 정부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해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질서 있는 퇴진이니 이선 후퇴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정말 엄청나게 위험한 헌법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합헌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거나 행사할 수 없다면 대통령이 사임을 해서 헌법에 규정된 데 따라서 권한대행 체제로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고요. 그게 국정을 더 안정화시키고 헌정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통령이 재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인데, 다른 사람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위헌이고요. 그 상황에서 전국을 더 안정화시킨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인지 저는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이 직무가 배제된 상태에서 당이 앞으로 국정을 이끌어가겠다는 취지를 발표한 것과 그게 위헌적이라는 지금 분석이 지배적인데, 지금 방금 국민의힘이 내놓은, 물론 알맹이 어떤 내용인지 세부적인 것은 나오지 않았지만 전국 안정화 TF라는 것도 그 위헌적인 같은 선상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직위를 유지하면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이끌어가겠다고 하는 것인데,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를 하지 않는데 과연 대통령의 권한을 누가 행사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이 헌정의 위기 상황을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헌법에 규정한 바에 따라서 사임을 하게 어떤 권유를 하든가
아니면 국회 탄핵 표결에 참여를 해서 헌법에 따라서 예정된 절차에 따라서 이 헌정을 원상 회복시키는 것이 책임 정당으로서의 어떤 최소한의 도리고 헌법적 책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실질적으로 국정을 특정 정당이 뭐 정부와 뭐 협업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아무런 어떤 헌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 예. 그래서 지금 정부가 안정화 대책이라는 것도 아마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것을 구상하고 있다면 다 위헌적인 상황이다. 그래서 정말 여당이 수권 정당으로서 앞으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 헌법의 어떤 질서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또 그것이 헌법적 책무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빨리 이 대통령 권한의 부재 상태를 해소하는 것, 신속하게 해소하는 것, 이것이 가장 지금 책임 정당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박원석 전 의원님. 예. 노희범 변호사님은 방금 국민의힘이 밝힌 전국 안정화 TF라는 것도 결국엔 어제 한동훈 대표의 대국민 담화처럼 위헌적인 같은 선상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금 관측하셨습니다. 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어제 한 대표가 총리하고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 그런 당에서 나오는 방안을 가지고 총리와 함께 대통령 직무를 배제하고 그 권한을 대신 행사하겠다라고 하면 명백한 위헌이죠.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고. 예.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또 국민의힘의 그 정치인들도 그렇고 근데 이런 문제점을 모르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당리당략을 중심에 놓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당이 어렵고 당이 혼란스럽다. 어떻게든 이 탄핵 상황은 막아야 된다. 근데 지금 어려운 거는 우리 국가가 어렵고 혼란스러운 건 국민이 혼란스럽습니다. 그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것보다 먼저입니다. 그럼 적어도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분들은 국가가 혼란스럽고 국민이 불안한 걸 먼저 생각해야지 자신들의 집권 가능성이 떨어지고 자신들의 정권이 연장이 안 되는 게 훨씬 더 큰 문제라고 보는 것 자체가 저는 자꾸 문제를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 때문에 질서 있는 이 퇴진, 질서 있는 조기 퇴진에 가장 합헌적이고 네. 그리고 가장 혼란 없는 방법은 빠른 탄핵이고 혹은 빠른 퇴진이다. 대통령이 스스로 자기 임기를 지금이라도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질서 있게 그 다음 절차로 이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탄핵이 헌정 질서의 중단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탄핵은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절차입니다. 예. 헌정 질서의 중단이 아니고 201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바로 대통령 권한을 인계해서 별다른 혼란 없이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까지 왔고 그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치렀거든요. 예.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당리당략에 집착하는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어떤 경우에도 윤 대통령이 무슨 짓을 저질렀어도 지금 탄핵은 안 된다. 도저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궤변을 이제 멈춰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국민의힘이 조금 전에 의원들의 총회를 모아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전국 안정화 TF라는 걸 구성하고 이양수 의원을 TF장으로 선출했다. 그리고 몇몇 의원들을 TF 구성원으로 했다라고 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전국 안정화 TF라는 것이 구성됐다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을지는 또 향후 지켜봐야겠지만 전국 안정화 TF라는 것이 구성됐다라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고요. 박사라 기자, 지금 법사위에서 계속 공수처장 관련한 그 발언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 출국 금지 검토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네. 또 법사위 발언 주요 발언을 좀 정리하고 헌법으로 따져보는 것 좀 더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법사위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먼저 그 오동훈 공수처장님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수사를 했다. 그러니까 당시에 법사위에서 답변할 당시에는 아직 이행되지는 않았지만 수사 지휘를 했다. 이 법사위 출석 전에 오기 전에 지휘를 했다고 밝혔고 그 이후에 법무부에서 오후 3시 반쯤에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에서 다시 오동훈 공수처장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부부관계인데 김 여사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조치를 할 생각이 있느냐? 지휘했냐 안 했냐라고 물으니까 검토하겠다고 답한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현직 대통령을 출국 금지하는 초유의 조치가 이뤄졌고, 그리고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를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이 답변이 이뤄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공수처의 수사 상황에 대한 좀 질의와 답변도 있었는데요.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동훈 처장은 내란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 종사자에 대해서는 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수사를 진행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거는 마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도 가능하다는 뉘앙스로 읽히거든요. 이런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공수처의 현재 수사 현황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이 검사 15명 정도 그리고 수사관 36명 정도가 투입이 되고 있고 그 내란죄 수사를 다 할 때까지 나머지 수사를 정말 미뤄가면서 수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강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예. 네, 지금 법사위 잠깐 정회된 상태인데요. 이따가 재개되면은 그 법사위 지금 재개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지금 차관, 지금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죠. 지금 나와서 답변하는 모습, 이 시각 법사위 상황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출국 금지가 된 상황이고요. 공수처장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 검토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자, 노희범 변호사님, 만약에요, 지금 출국 금지와 긴급 체포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출국 금지가 될 것인가 했을 때 지금 된 상황이고요. 긴급 체포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수사 절차상 보면요. 그런 관측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만약에 긴급 체포를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한다면 이게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왜냐하면 뭐 집무실이든 한남동 공관이든 수사 관계자가 찾아가서 인신을 확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가능할지 어떻게 될지 이거는 정말 예측의 영역입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우리 헌법과 법률이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체포 구금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 그 정당한 법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어느 누구도 성역이 있을 수 없고 예. 정당하게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체포 구금이 된다면 대통령실 경호실이든 그 누구도 그거를 방해하거나 못하게 하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가 될 겁니다.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산실이 될 거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그게 처음 있는 일이라는 것 때문에 과연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냐라고 하지만 저는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네, 이 긴급 체포에 요건이 뭐 세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중대성이 있고요. 네. 그리고 필요성, 그리고 긴급성 이렇게 세 가지로 알고 있는데 요 요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는 그 긴급 체포 요건 중에 네. 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윤 대통령은 다 해당된다. 예. 그야말로 내란죄는 형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대한 범죄입니다. 예. 국가 자체를 혼란스럽게 하고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가장 중한 범죄고요. 법정형도 가장 높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내란죄의 어떤 뭐 조직, 통솔, 지휘를 한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이 지금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대통령은 아직도 대통령으로서의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수사 전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그런 점에서 충분히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보고요. 예. 또 그리고 과연 지금 수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대통령만 이렇게 놔뒀을 경우에 지금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수사의 어떤 신속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차질이 있고요. 예. 실질적으로 어떤 계엄을 선포해서 헌정 질서를 문란시키려 했던 가장 그 주도적인 사람이 지금 대통령인데 대통령에 대한 그 체포의 필요성, 긴급성도 충족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긴급 체포에는 흔히 중대성 그리고 필요성 그리고 긴급성 이 세 가지 요건이 언급이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장기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여야 된다. 이게 중대성이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가능성이 있느냐 필요성이고 그다음에 긴급한 사안이냐 긴급성인데
노유분 변호사님께서는 이 세 가지가 지금 당연히다, 충족이 되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란 혐의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지원 의원님, 예. 물론 정치인이시지만 법적으로도 해안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쭈면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체포 가능성 얼마나 현실화됐다고 보십니까? 그 요건 검토를 우선은 하겠죠. 예. 수사기관들이. 근데 이제 앞서 우리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저도 요건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예. 당연히 뭐 장기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형사소송법의 아주 예외적인 조항이어서 영장 없이 체포를 하는 건데 예. 그러면 충돌이 발생해요. 대통령 경호처하고. 그래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영장을 들고 가면은 뭐 어쩔 수 없겠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수사기관이 긴급 체포하는 거는 아마 경호처가 그거를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충돌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방법은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를 하는 거고 그건 이제 소환에 불응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긴급 체포를 하려면 그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느니 빨리 직무를 정지시키는 게 더 저는 어떻게 보면 혼란을 줄이는 방법이다. 일단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그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도 경호는 받습니다. 현행 법상. 예. 그러나 지금 직무가 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돌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국회가 이렇게 수사기관이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을 충분히 정치적으로 고려해서 예. 먼저 국회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그에 따라서 원활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이거를 그 늑장 대응을 하고 저렇게 여당이 뭐 자꾸 이상한 이제 그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들어서 탄핵 절차를 미룬다면 이제 수사기관의 수사가 먼저 속도를 내서 뭐 긴급 체포라도 이루어지는 날에는 그게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법에 의해서 그 내란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수사하고 처벌하는 건 법의 영역이고 예. 정치적 책임을 묻는 행위를 빨리 하자. 그리고 무엇보다 앞서 변호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 국정에 커다란 공백이 발생했고 대통령 권력이 작용하지 않는 이런 헌법상의 위기가 발생했으니 예. 이 위기를 빨리 해소하자. 그거는 한덕수 총리나 한 대표가 무슨 권한을 대행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절차대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합헌적으로 직무대행을 할 수 있는 그 체제를 빨리 만들자. 이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1분 50초짜리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거기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수사 절차를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그러면 내란죄 피의자가 된 자신에게 그리고 이 긴급체포 요건 세 가지가 다 적용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인지했다면 예를 들어 긴급체포 자신에게 들이닥치면 이걸 그대로 인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응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예. 뭐 모르죠. 윤 대통령이 워낙 예측 불가능한 그동안에 행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또 어떻게 나올지. 예. 사실은 제가 깜짝 놀란 건 평생 이제 윤 대통령은 검사로 법률가로 살았는데 우리 헌법의 비상계엄이라는 게 어떤 실체적 절차적 요건에 의해서 발동되는지를 모르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그 요건이 안 되는데 비상계엄을 발동하는 것 자체가 이성적이고 정상적인 판단은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지금도 대통령이 뭐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 같은 예. 그런 상황이라면 이후에 진행되는 수사에 과연 대통령이 협조할까에 아하. 대해서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직무 정지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비상계엄 요건도 안 되는데 비상계엄을 깜짝 발령한 그 판단력이라면 지금 수사 상황에 대해서도 아무리 법조 경력이 많은 검사 출신이지만 쉽게 납득을 못할 상황일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해주셨습니다. 노희범 변호사님, 그러면 계속 가정의 질문이지만 많은 시민들이 출국 금지 소식을 보고 긴급 체포까지도 지금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헌법 71조에 대통령이 거리되거나 사고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그다음 그 후순위 국무위원들이 순서대로 권한을 대행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사고에 긴급 체포가 된 상황은 포함이 되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예. 긴급 체포가 되거나 구속이 된다면 사실상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됨으로써 사고가 있다고 봐야 되고요. 예. 당연히 그 즉시 직무대행 체제, 권한대행 체제로 이양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중차대한 막중한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서도 대통령의 재직 중에는 형사 불소추 특권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은 내란 외환죄 외에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직무의 중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대통령이 살인죄를 범하더라도 형사소추가 안 됩니다. 재직 중에는. 그만큼 그 업무의 중대성을 존중한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었을 때 구금시설 안에서 어떻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은 24시간 365일 항상 그 직무를 수행할 위치에 있어야 되고 그 여건이 돼야 됩니다. 뭐 구치소 안에서 뭐 국무회의를 할 겁니까? 뭐 외교사절을 뭐 접수할 겁니까? 지금 뭐 모든 정보를 국가 정보를 뭐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까? 사실상 그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저는 그 경우에는 바로 이 현행 헌법이 얘기하는 사실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당연히 해당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법을 정말 그냥 문장 그대로 해석해 보면 예를 들어 옥중에서도 옥중 결재를 통해서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헌법학자의 오늘 아침에 그런 언론 보도도 있었거든요. 분석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게 다수의 분석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뭐 그런 의견도 있긴 있습니다. 뭐 아직 이런 사례가 없어서 아마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대통령의 직무는 옥중에서 뭐 결재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 긴급권의 발동이라든가 국군 통수권, 뭐 각종 국무위원 뭐 임면권, 행정각부의 장관을 임면하는 권한, 이 모든 중차대한 업무를 어떻게 옥중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대통령이 아닌 뭐 일반 뭐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가 과거 뭐 임창열 경기지사가 뭐 실제 그런 경우가 있었기는 합니다만 그런 경우에나 가능하지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나 역할, 기능, 업무의 중대성에 비춰봐서 결코 체포 구금된 상태에서는 결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재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님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박지원 의원님, 옥중에서 이렇게 하면 이건 뭐 가정입니다만 이건 뭐 외교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외신으로 보도가 된다면 정말 현직 대통령으로서 있을 수 없는 그런 국격의 손상이 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뭐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직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봤을 때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대통령 직이 유지된다. 대통령의 이를테면 사고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좀 억지라고 보고요. 당연히 대통령 사고 상태를 보고 그에 따른 이제 대행 절차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설령 뭐 헌법적으로 그런 논란이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국회가 저는 빨리 탄핵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게 이어지네요. 국회가 탄핵을 시키면 됩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근데 그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대통령이 옥중에서 결재를 하고 뭐 옥중에서 국무위원들하고 어떤 국정을 논하고 그거 다 불가능한 얘기고 바람직한 얘기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격이 정말 그 땅에 떨어지는 일일 수밖에 없고요. 일각에서는 뭐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 구속이 돼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직을 유지하지 않느냐 뭐 이런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것과 대통령 직무하고는 중대성 측면에서 저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보고 그리고 무슨 뭐 그 헌법에 권리 사고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그런 조항을 둔 거는 이런 상황까지 이런 비상 상황까지 한편으로는 사례는 없지만 염두에 두고 둔 것이기 때문에 그 경우는 대통령 사고 상황으로 봐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런 논의를 해야 된다는 자체가 참 국가적으로 비극적인 상황인 것에는 많은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박사라 기자, 근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오늘 우려를 표한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구속되면 단체장들처럼 자동으로 직무가 정지돼서 이 탄핵 대신 직무 정지를 할 수 있다는데 사실이냐 하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대통령 구속될 시에 직무 정지가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물었는데 이제 대검찰청 강력부장을 지낸 주철현 최고위원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자체장에 대해서는
구속되면은 직무정지 규정이 있는데 대통령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현실적으로 구속만으로는 옥중 직무를 막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의 이야기지만요. 그러니까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안이 있더라도 옥중 직무를 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결국에 민주당은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예. 아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출석을 했는데 그런 질문이 나왔죠? 네,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제 아까 노희범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사고로 이제 구속이 된다면 체포가 된다면 사고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이 되느냐? 헌법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질문이 나왔더니 천대엽 행정처장이 충분히 일리 있는 말이다. 네. 그러니까 사고 상황에 해당한다. 그렇습니다. 예. 동의할 수 있는 해석이다. 사고 상황에 해당한다. 하지만 조금 더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깊게 언급은 할 수가 없다. 다만 충분히 일리 있는 생각이다. 이렇게 네.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아까도 속보 전해드렸지만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이 출국 금지가 된 그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그 다음 스텝도 지금 계속해서 예측이 필요한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두 분께 짧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요. 노희범 변호사님 먼저 이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 계속 펼쳐지게 됩니다. 내란죄 피의자가 법적으로 군 통수권자이자 대한민국 대통령이 출국 금지가 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짧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로 인한 윤 대통령의 행위가 결국은 국민으로부터 절차적으로는 아직 탄핵되거나 파면되지 않았지만 예.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헌법상의 대통령의 지위는 이미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직을 형식적으로 유지한다고 해서 어떠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예. 그렇다면 마지막으로라도 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본인이 지금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전국 국정 혼란과 국정 공백을 맺고 이 혼란을 최대한 빨리 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자진사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진사임이다. 박 전 의원님 한 30초 남았습니다. 네. 예, 대통령의 자진사임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네. 자진사임하지 않을 경우에 국회가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직을 직무를 멈추고 그리고 그 파면에 이를 만한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 있는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네. 지금이라도 즉시 탄핵 절차를 완결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박원석 전 의원님, 그리고 노희범 변호사님, 그리고 박사라 기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JTBC 뉴스특보와 함께 오늘 쏟아지는 속보 정리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뉴스에서 관련 소식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